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테니까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입니다. 전직 공무원입니다.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건축과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불법 건축 단속했습니다. 위반 사항 처리했습니다. 허가 문제 다뤘습니다. 그게 제 업무였습니다. 3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징계 없었습니다.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정년퇴직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퇴직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더군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더군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30년을 잘 버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정리를 했습니다. 통장을 다 모았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인지, 예금 적금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요. 종이에 적어가면서요. 다 합치니까요. 18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거니까요.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니까요.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외식 자주 안 했습니다. 여행도 많이 안 갔습니다. 차도 중고로 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18억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할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둘까? 아니면 투자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건물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 사자. 월세 받으면서 살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적잖아요.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건물주가 되자.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매물을 봤습니다. 서울 외곽을 봤습니다. 강남은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 돈으론 안 됐습니다. 외곽에서 찾았습니다. 적당한 게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였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층은 학원이었습니다. 3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다 있었습니다. 공실이 없었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집 7억 5천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됐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저는 건축과 출신이잖아요. 이런 거 잘 압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겼습니다. 드디어 건물주가 됐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 그게 생겼습니다. 아내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물이었습니다. 30년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게 그렇게 뿌듯했습니다.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와요. 이게 건물주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랑 외식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식당 갔습니다. 소고기 먹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지.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니,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안 받습니다. 스팸 전화 많잖아요. 근데 그날은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이정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조사팀입니다. 그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국토부라고요? 부동산 조사팀이라고요? 뭔가 있나 싶었습니다. 건물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최근 해당 건물이요, 명예도용 부동산 범죄예요.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했습니다. 명예도용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우 님 명의가요, 대포 건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포 건물이라고요? 제 명의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했습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건물 매매 직후에요, 명의를 도용해서요, 대출을 받아가는 수법입니다. 이정우 님도 타깃이 됐습니다. 타깃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요,
왜? 제가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공무원 출신 분들이요. 요즘 특히 노려집니다. 신용이 좋으시잖아요. 건물도 있으시고요. 범죄자들 입장에서 좋은 타깃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서 타깃, 신용이 좋아서 타깃,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런 전화 믿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화 끊으시고요. 국토부 대표번호 검색하세요. 거기로 직접 전화하세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놀랐습니다. 보통 사기꾼은 안 그러잖아요. 확인하라고 하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권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국토교통부 검색했습니다. 대표 번호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게 받더군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방금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요. 명예도용 관련해서요. 확인하고 싶다고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건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이정우 님 명의로요. 주상한 거래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진짜구나. 사기가 아니구나. 국토부에서 온 거구나. 확인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직접 검색해서 전화한 게요. 그것도 조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화번호 자체가 조작됐더군요. 검색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 전화도요. 사기꾼에게 연결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확인했다고 믿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하셨죠? 하더군요. 네, 확인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 조치요. 뭔가요? 했습니다. 상대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명예도용 시도가 있어서요. 자산을 일시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건물담보대출이요. 예금 적금이요. 월세 통장이요.
다 보호 대상입니다. 범죄자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어디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명예보호 계좌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합니다. 여기로 옮기시면요, 범죄자들이 손 못 댑니다. 조사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동산 명예보호 계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근데 그때는 믿었습니다. 왜 믿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나 봅니다. 국토부에서 온 거라는 믿음, 그게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공무원이었잖아요. 행정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래서 더 속았습니다. 상대가 쓰는 용어가요,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등기부등본 얘기도 했습니다. 매매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중개사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구나. 다 알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액을 먼저 이체해 주세요. 이상 없으면 바로 원위치 됩니다. 얼마요 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18억에 비하면 일부였습니다.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바로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보호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정상 처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안심이 됐습니다. 아, 다행이다.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이체가 필요합니다. 명예도용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액 보호해야 합니다. 얼마요 했습니다. 2억이요. 2억이라고요. 망설였습니다. 2억은 너무 크잖아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일부만 보호하면요, 나머지가 위험합니다. 명예도용이 완전히 차단 안 됩니다. 전액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했습니다. 2억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3억 더 필요합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월세 통장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보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판단력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한번 믿으니까요. 계속 믿게 되더군요. 의심이 안 들었습니다. 아니, 의심이 들어도요. 무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멈추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매물, 비용의 오류. 그게 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요. 계속 투자하는 거래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상의해야 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상대가 말했거든요. 지금 외부에 알리시면요. 조사 방해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에요. 움찔했습니다. 저는 30년 공무원이었잖아요. 기록이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인사, 기록, 징계, 기록. 그런 것에 민감했습니다. 조사, 방해 기록이 남으면요. 연금에 문제 생기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이었죠. 이미 퇴직했는데요. 무슨 기록이 문제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내한테 말 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안 했습니다.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했으면요. 분명 말렸을 겁니다. 아내가 말렸을 겁니다. 아들이 말렸을 겁니다. 근데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금 적금 다 보냈습니다. 월세 통장도 보냈습니다. 남은 건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 한계입니다. 건물담보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했습니다. 대출까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돈 보내는 건 그래도요. 내 돈이니까요. 근데 대출은 다르잖아요.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지금 안 하시면요. 명예도용 대출이 실행됩니다. 범죄자들이 님 명의로요.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럼 님이 빚 지는 겁니다. 그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명예도용 대출, 그게 되면 어떡해? 내가 빚 지는 건데. 상대가 말했습니다. 지금 님이 먼저 대출 받으시면요. 범죄자들이 못 받습니다. 한도가 차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요. 보호 계좌에 넣으시면요. 나중에 다 돌려드립니다. 대출금도 갚아드립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또 논리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감정이요. 공포가요. 이성을 눌렀습니다. 명예도용당하면 어떡해? 그 공포가 너무 컸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신청했습니다. 건물 담보로요.
12억이 나왔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이체 화면을 열었습니다. 12억. 확인 버튼 앞에서요. 손이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나? 마지막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는요, 이것만 생각났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내가요, 행정 절차를 어길 순 없어. 국토부에서 하라는 건데, 안 하면 안 되지. 눈을 감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억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에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몇 번을 걸었습니다. 계속 안 됐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방이요.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정 탈퇴.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 사기구나. 사기당한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거기 앉아 있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냥요.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사기당했어. 다 잃었어. 아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뭘 잃었어? 무슨 사기야? 저는 다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 받은 것부터 돈 보낸 것까지, 대출 받은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야? 얼마 잃은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집 8억 전부. 그리고 대출 12억.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처럼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요. 규칙을 믿고 살았잖아. 그 말이요.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규칙을 믿었습니다. 절차를 믿었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했습니다. 제가 규칙을 믿는 걸요, 절차를 믿는 걸요, 그걸 역이용했습니다. 국토부라고 했습니다. 행정 절차라고 했습니다. 보호 조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인 제가요, 그 말들을 못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더 믿었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의 언어였으니까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구청에도 갔습니다. 피해 신고서를 썼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당합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공무원 분들도 많이 당하세요. 오히려 더 잘 당하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자신감 때문입니다. 나는 안 속는다. 그런 자신감이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경계심이 낮아지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안 속는다. 평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뉴스 나오면요, 고웃음 쳤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믿어? 바보들이나 당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주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돈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해외로 갔을 수도 있고요. 계좌가 여러 개 거쳤을 겁니다.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18억이요. 다 날아간 겁니다. 영영 못 찾는 겁니다. 거기다 빚이 12억입니다. 건물담보대출이요, 갚아야 합니다. 못 갚으면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대출 못 갚았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됐습니다. 대출금 갚고 남은 건 없었습니다. 아니, 모자랐습니다. 빚이 더 남았습니다. 건물도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신용도 망가졌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10일이었습니다. 딱 10일 만에요. 건물주에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18억 가진 사람에서요, 빚쟁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월세방에 삽니다. 작은 원룸이요, 거기서 삽니다. 연금으로 버팁니다. 빚 갚으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팁니다.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제가 망쳤습니다. 아내 노후를 망쳤습니다. 우리 노후를 망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매일 미안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으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확인을 더 안 했을까?
왜 아내한테 말 안 했을까? 왜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냥 끝낼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내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내가 어떻게 그 생각으로 버팁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물려줄 게 없다고요. 오히려 빚만 남겼다고요.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미안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요. 무능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평생 일했는데요. 남은 게 이겁니다. 빚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경고하려고요. 저 같은 사람 안 생기게요. 사기꾼들은 진화합니다.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전화번호 조작합니다. 검색 결과도 조작합니다. 확인해도 속습니다. 저처럼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특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요. 더 의심하세요. 공공기관은요. 전화로 돈 얘기 안 합니다. 계좌 이체 요구 안 합니다. 보호 계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말 나오면요. 100% 사기입니다. 끊으세요.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말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했으면요. 분명 막았을 겁니다. 아내가 막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막았을 겁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리고요. 나는 안 속는다. 그 생각 버리세요.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속습니다. 공무원도 속습니다. 의사도 속습니다. 교수도 속습니다. 변호사도 속습니다. 아니요. 확신이 강한 사람이요. 더 위험합니다. 경계심이 낮아지니까요. 저처럼요. 겸손해지세요. 나도 속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조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요. 누군가의 전화를 끊게 만든다면요. 제 인생이요.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고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실수가요. 누군가의 교훈이 된다면요. 그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세요. 모르는 전화 조심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